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수업할 게 내가 전체 생명 중에 가장 수업하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원래 중1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잘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면서 나오면 다 틀려. 자, 일단 크게 선생님이 생물을 구별해 볼게. 자, 생물이 뭐야?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생물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애들 보고 생물이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다 뭐해? 살아있는 거요. 그럼 살아있는 게 뭐야? 숨 쉬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물도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또 애들이 물도 살아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크게 생물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눕니까? 자, 누구예요? 세포로 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몸이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 네, 그럼 무슨 생물이 됩니까? 무생물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몸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생물이에요. 그치? 그런데 크게 생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눠. 누구와 누구로 나누게 되냐면 크게는 누구요?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누구요? 식물. 그 다음에 움직여서 먹을 걸 먹으러 다니는 누구요? 동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처음엔 식물이 먼저 탄생해서 동물이 먼저 탄생했어? 식물이 먼저 탄생하지. 그치? 왜? 양분을 먹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하면 우리 무조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광합성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맞죠? 그럼 동물은 움직여서, 심지어 남자애들 알잖아. 잘 모르는 친구들 몇 번만 봐도 친구가 먹을 거 있으면 가서 뭐 해 먹어. 남자애들 뺏어 먹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 얼마 전에 과자를 가져왔대. 사물함에 넣어놨대. 친구가 과자를 먹으려고 열쇠를 부셨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래서 동물은 무엇합니까? 몸에 무슨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동물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다시 단세포와 다세포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단세포는 논하지 않고 이제 다세포에 대해서 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생물의 무슨 단계로 들어갈 거냐? 생물의 구성 누구로 들어갑니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생물의 구성 단계로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식물과 동물의 무슨 구성 단계, 공통 무슨 단계, 구성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공통 구성 단계에 일단 모든 생물은 누구에서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누구에서 시작해? 세포에서 시작을 하지. 그치? 세포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 알아두셔야 될 게 선생님 몸에 난 진짜 근육세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정말 뼈도 얇고 난 몸에 지방세포밖에 없는 느낌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힘을 잘 쓰려면 근육세포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맞지? 근육세포가 한 개 있어야 돼? 여러 개 있어야 돼? 여러 개 있어야 돼. 맞지? 이렇게 여러 개 모이잖아? 그러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이라는 누가 만들어져? 모양이 만들어져. 맞을까요? 이러면 이제 얘가 뭔가 수축과 이완 또는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살짝 결정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같은 세포, 비슷한 세포 얘네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아두셔야 될 거 조직이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세포의 모임이다? 조직은 자, 비슷한 또는 같은 누구 세포의 누구요? 모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서 우리 뭐예요? 조직폭력배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은 자식들 모여놨더니 조직폭력배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조직은 같은 세포의 모임이야. 그런데 이 같은 세포만 모여서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힘을 써서 움직이려면 여기에 뼈가 붙어 있어야 돼? 안 붙어 있어야 돼? 뼈 붙어 있어야 되지. 뼈를 우리가 뼈에 이것저것 와서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뼈를 우리가 결합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골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 있거든요. 같은 세포가 모여서 결합 조직.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도 덮여 있어야 돼? 피부도 덮여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무슨 조직도 지나가야 돼? 뉴런이라는 신경 조직도 지나가야 돼. 맞지? 그럼 결국 뭐야? 자, 이 조직, 저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팔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누가 만들어져요? 기관이 만들어지죠. 그치? 그래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기관, 무엇합니까? 다양한 누구의 모임이야? 다양한 조직의 모임.
다양한 조직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몸에 사실 우리는 팔이 하나밖에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정상이다. 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모든 기관이 다 붙어 있어야 돼. 소화기관, 배설기관, 운동기관 다 있어야 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개체라고 얘기해. 이걸 뭐라고 얘기해? 개체. 그래서 개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개체만큼 모든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된, 독립된, 무슨 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세포가 모여서 기관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어요. 같은 세포가 모였다. 그러면 답이 무조건 누구야? 조직이야. 그 다음에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면 특정 누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기관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자, 어떤 학교에서 낚는 문제예요. 이 동네에서 나온 문제. 뭐가 있었냐면 다양한 세포의 모임이라고 했어. 세포가 모였으면 답이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조직이라고 쓴 경우가 많은 거야. 근데 조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세포가 모여야 돼. 비슷한 세포가 모여야 돼. 다양한 세포가 모였대. 그럼 답은 누구야? 기관이지. 기관도 세포가 모여있는 건 맞아 틀려? 맞지. 얘는 죽어도 다양한 세포가 모일 수 없어. 모든 단계는 사실 세포가 기본이야. 그런데 같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 다양한 세포가 모였다. 그러면 그 친구는 누가 돼야 돼? 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이러면 이제 기관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공통 구성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린 누구로 들어갑니까? 자, 두 번째 식물의 구성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누구의 구성 단계로 들어갈 거냐면 그 중에서도 그렇지 식물의 구성 누구요? 단계. 자, 식물이라 함은 뭐가 있어야 돼? 식물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 아름다운 누구야? 꽃, 그치?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뿌리, 그 다음에 누구요? 잎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치? 그런데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요. 줄기에서 양분이 이동해요.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뿌리, 줄기, 잎 세 개는 모두 영양분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무슨 기관? 영양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관? 영양기관이죠.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양기관에서요. 누구요? 자, 꽃은요. 꽃은 누가 떨어져요? 꽃에서 씨가 떨어져요. 꽃에서 씨가 떨어져. 꽃에서 씨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누구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 아기를 낳는 기간 무슨 기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생식기간. 무슨 기간? 생식기간. 말이 영양기관이지 흡수기간, 이동기간, 합성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누가 만들어졌죠? 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모여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래? 그러면 쟤네들이 모여서 개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누구인 기관인 나뭇잎 하나를 잘라서 확인해 볼 거야. 나뭇잎 하나를 잘라서 확인해 볼 거야. 자, 얘가 나뭇잎이야. 잘라. 그 누구를 볼 거야? 얇은 단면을 볼 거야. 자, 나뭇잎은요. 크게 무슨 면과 무슨 면으로 나눠져? 앞면과 무슨 면으로 나눠져? 뒷면으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앞면과 뒷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면에 이 윗부분 있죠. 아랫부분 있죠. 무조건 내부를 무엇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내부를 보호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부를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피세포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표피세포가 한 개야 여러 개야? 똑같은 표피세포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그러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표피 누가 되는 거야? 조직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밑에도 무슨 조직이 있어? 밑에도 표피 조직이 있어. 그래서 식물을 보니까요. 같은 조직이 두 개가 있네. 최소. 그래서 위아래에서 보호를 하는데 애들이 나뭇잎 하면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나뭇잎에서는 다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아니요. 모든 생물은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게끔 설정된 애가 없어요. 하나의 조직은 몇 가지 기능만 할 수 있어?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어. 니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네. 공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두 가지 동시에 못 합니다. 인간이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 우뇌에서 뭘 하는지 좌뇌가 잘 몰라요. 특히 누구는요? 남자는요. 대제가 막 맨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 선생님 그거 남녀 차별 발언이십니다 막 이러는 거야.
여자는 자네와 우네 사이에 그 골 사이에 연결고리가 많아. 근데 남자는 별로 없어.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을 때 이제 왼쪽 내가 그걸 알아차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 언니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형부가 이제 야구를 보고 있었어.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야구 보면서 애기 좀 봐 그런 거야. 완전 신생아를 줬어. 근데 형부가 야구를 보면서 애기를 무릎 위에 앉혀놔야 되잖아. 그 신생아를 소파 옆에 앉혀놓은 거야. 신생아 목도 못 가누잖아.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가 아무 소리도 안 나길래 언니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거실을 봤대. 그랬더니 형부는 야구를 보고 있고 애기는 이제 옆으로 쓰러졌어. 척추가 가눠지지 않으니까. 애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거야. 언니가 열받아서 야! 애기 뭐라 그랬지? TV 보면서 애기도 못 봤더니 하더니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애를 들어 안았더니 애가 우는 거야. 숨이 안 쉬어졌던 거야. 나름대로 막 숨 쉬려고 얼굴이 빨개졌던 거지. 열받아서 언니가 애기를 업고 뭐 하는 거야?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면서 열받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설거지하다 바닥에 물이 떨어진 거지. 바닥에 있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남편 욕을 하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등에 몇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자, 요거는 여자만 가능한 거야. 남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음악 들으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여자들은 어느 정도 살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만 선생님도 TV 틀어놓고 자료 작업하면 100% 뭐합니까? 못하나요. 그래서 선생님 가로채우기 하는데 왜 갑자기 헤어지잔 말이 나오나요? 미안해요. TV에서 나온 대사를 나도 모르게 친 거야. 그래서 우리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피조직 광합성 못해요. 내부를 무엇만 합니까? 보호만 하는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누가 하냐? 이 밑에 있는 조직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울타리처럼 쌓아놓은 세포가 있어. 이 밑에 누구처럼 쌓아놓은 세포가 있어? 울타리처럼 쌓아놓은 세포가 있어. 그런데 이걸 울타리 세포라고 해 쉽지?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개가 모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타리 뭐라고 얘기해요? 네,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광합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넓은 면에 걸쳐서 풀어져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걸 해면세포라고 해요. 해면세포가 모였어. 그러니까 세포의 모임은 뭐라고요? 조직. 무슨 조직?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쟤네 둘이 광합성을 해요. 그럼 비슷한 기능 또는 비슷한 모습을 가진 조직이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인맥 있죠. 요게 인맥인데요. 이 인맥에 보면 한쪽은 물이 제공되는 물관세포가 모여있는 물관 조직, 한쪽은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세포가 모여있는 무슨 조직이더라? 체관 조직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는 물로 이동하고 여기는 포도당 같은 양분이 이동하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는 양분이 이동하는 조직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비슷한 조직이 몇 개 이상씩 존재합니까 얘들아? 2개 이상씩 존재합니다. 식물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똑같이 생기거나 비슷한 조직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야. 그래서 표피 조직과 표피 조직을 묶어.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가 모였죠. 그 다음엔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표피 무슨 개 얘들아? 조직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가 광합성을 하거든요. 식물의 나뭇잎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광합성이야. 따라서 얘를 우리가 기본 무슨 개? 조직계.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관과 관을 묶었어. 식물은 일단 묶으면 뭐라는 표현을 써? 다발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다발 뭐라고 얘기해? 조직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식물은 처음엔 세포가 모여.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 조직이 돼. 조직이 똑같은 애끼리 모여서 무슨 개? 조직계라는 중간 단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얘가 하나의 광합성이라는 걸 완성하면서 무엇합니까? 네, 기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관 다양한 애들이 모여서 누가 된다? 개체가 된다.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세포. 그다음 누구요? 조직, 그치? 그 다음에 누구라는? 조직계라는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있는 조직계.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다양한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야? 완성된 누구요? 개체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한 판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위에를 조금 선생님이 작게 그렸는데요. 밑에 이번에는 누구의 구성 단계로 들어갈 거야? 동물의 구성 단계로 들어갈 거야.
누구의 구성 단계? 동물의 무슨 단계? 구성 누구로 들어갑니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동물 당연히 몸이 누구로 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선생님 몸에 있어야 될 세포 한 종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일단 내 몸에 제일 내가 갖고 싶은 세포 무슨 세포? 근육세포.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신경세포. 그치? 그 다음에 내 몸의 피부를 이루는데 자, 식물의 피부는 표피라고 그래. 동물의 피부 뭐라고 그래? 상피라고 그래. 그래서 상피세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뉴런을 말하는 거고요. 상피세포. 그 다음에 내 몸에는 뼈를 이루는 무슨 세포? 골세포. 자, 적혈구, 백혈구, 무슨 세포? 혈액세포 등등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근육세포 하나 가지고 난 힘 못 쓰는 거 알죠? 근육세포 여러 개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 조직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죠. 그래서 무슨 조직? 근육 조직,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조직? 신경 조직, 그치? 무슨 조직? 상피 조직. 자, 골세포가 모였을 때 이 뼈가 만들어진 이후 뼈에 여러 애들이 가서 붙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양한 조직을 붙인다. 그래서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직? 혈액 조직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모여서. 자,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네, 그래서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 뭐 이런 애들이 붙어서요. 내 몸에 어떤 애들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생긴 내장 기관을 만듭니다. 이거 누구일 것 같아? 위장. 자, 위장의 경우 근육 조직 붙어야 되죠. 신경 조직 붙어야 되죠. 상피 조직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조직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조직들이 붙어서 소화라는 기능을 하는 누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누구예요? 요거 누구죠? 간. 그치? 그래서 얘도 내 몸에서 소화도 담당하고 해독도 담당하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해요.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위장만 가지고 소화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소화가 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입, 식도, 그 다음에 누구요? 위, 소장. 자, 대장 소화기관이에요. 대장을 배설기관으로 분류해서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대장 소화기관입니다. 그럼 배설기관은 선생님 뭐예요? 콩팥, 방광, 오줌관 얘네들이 배설기관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소화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이장 얘네들이 모두 쓸개 이것까지 모두 다 누가 됩니까? 네, 소화기관이 돼요. 각각 소화라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이들 중 누구 하나만 없어도 우린 잘못되는 거 마저 들려. 그렇지. 반드시 이 기관이 다 있어야 소화가 완성이 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모였어. 그래서 동물은 누가 있어요? 기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무슨 기관계야? 소화기관계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배설에 관련된 기관 누가 있다고? 배설, 콩팥. 우리 신장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콩팥.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방광.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오줌관. 그 다음에 누가 오줌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모여서 얘네들이 무슨 기관계가 되는 거야? 배설기관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또 뭐 있어? 호흡기관계. 코, 기관, 기관지, 누구요? 폐, 갈비뼈 다 합쳐서 무엇이 되는 거야? 호흡 누가 되죠? 기관계. 그래서 기관계가 시험 문제 나온다. 다양한 기관계가 모여야 완성된 누구요? 개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완성된 개체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얘네들이 다 있어야 독립된 생명체가 되죠. 자, 그런데 기관과 기관지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림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관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위장이나 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관계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누가 있어요? 자, 식도, 위장,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소장, 맞죠?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장,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간. 요렇게 해서 우리 배 갈라놓은 그림이라든지 코, 기관, 기관지, 갈비뼈, 폐까지 다 나온 그림이 있으면 답은 누가 됩니까? 기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줬지만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나오면 거의 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들도 라이트하게 보거나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주의점 줬었죠. 여기서도 이제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요렇게 해서 분류돼서 요거 하나가 나오면 기관, 묶어 놓으면 기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어요. 자, 그럼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결국 누구라는 거야? 세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죠? 세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는 사실 촬영은 해. 촬영하고 사실 수업 안 하고 솔직히 야 이거 집에서 영상 보고 와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구성 단계 받고 이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죠. 그치?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누가 됩니까? 세포로 갑니다. 누가 됩니까? 세포. 그치? 자, 그러면 이 세포를 식물과 동물 세포를 다 한꺼번에 그려줄 거야. 자, 볼게요. 우리 세포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세포에 누가 있어요? 핵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핵이 있어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핵에 동그라미 몇 개를 쳐놨죠? 테두리를 2개 쳐놨죠. 우리 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누구요? 그 기관들은 몇 개씩 보호막을 가져요? 2개씩 보호막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막이 2개 있고요. 이 안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DNA, RNA가 다 들어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활동의 중심이 된다? 생명 활동에 누가 된다? 생명 활동에 누가 된다? 중심이 된다.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핵입니다. 그런데요, 저 안에 있는 정보는요, 반드시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소기관과 누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의 표면에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이 누가 있어요? 핵곡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물질과 세포 내부에 있는 물질이 차단될 수 있도록 무슨 막을 갖고 있죠? 세포막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막을 갖고 있어요? 세포막. 참 똑똑하네요. 들어오지 못할 애를 막고요. 들어올 애들한테는 무엇합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세포막이 정말 똑똑한 애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무엇합니까? 물질의 출입을 선택적으로 무엇합니까? 조절한다. 선택적으로 무엇한다?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굉장히 똑똑한 애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누차 말하지만 이 세포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맞지? 근데 이 먹은 음식물이 1차적으로 내 몸에서 누구로 많이 쓰지 얘들아? 에너지원이지. 선생님 오늘도 많이 먹고 출근했어. 오늘 수업이 많거든. 그런데 에너지가 후달리면 수업을 못할 거니까 많이 먹고 출근했어. 그래서 이 많이 먹은 것들을 효율적인 에너지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먹은 누구를, 유기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내 세포 내 소기관이 있죠. 그 세포 내 소기관, 이렇게 해서 얘도 2개의 막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마치 누구처럼? 핫도그처럼. 얘가 누구냐면 이 친구가 마이토콘드리아야. 얘가 누구라고? 누구요? 콘드리아. 그래서 옛날 강의에는 보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엄청 똑똑한 애예요. 내가 제공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데요. 자, 이때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유기물을 내가 숨쉰 산소가 무엇합니까? 적극적으로 분해해서 얘를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기능 무슨 호흡이라고 얘기합니까?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 친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은 화학물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다라고 얘기해서 ATP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PT 아니에요. ATP입니다. 맞죠? 자, 얘가 뭐 같은 존재냐면 내가 먹은 그 포도당 있죠. 요거는 세포가 느꼈을 때 너무 큽니다. 내가 길피디한테 PC방송 갔다 와. 그리고 뭐 했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 딱 1시간 만에 그랬어. 그래서 1시간을 했어. 얼마야? 1,0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사장님한테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 거슬려 주세요. 사장님 화 내 안 내? 네. 내지. 이 수표로는 뭘 하기도 불편해. 그치? 포도당을 내가 세포한테 주잖아? 세포가 그런 느낌이야. 야,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써? 그래서 누가요? 마이토콘드리아가 그 큰 포도당을 뭐 해놓는 거야?
쪼개놓는 거야. 그게 누구야?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드 ATP야. 그래서 ATP는 누구 같은 존재야? 잔돈 같은 존재야.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곳에 촉촉촉촉 보내줄 수 있는 거야. 쉽게 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요게 누구다? 마이토콘드리아다. 세포 호흡을 원활하게 해서 내 몸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내 몸에 많잖아요. 난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얘가 계속 유기물을 작은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필요한 곳에서 계속 쓸 수 있게 해줘 안 해줘? 해줘.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뭐예요? 안 찌죠. 작년 니네 선배들이 수업 듣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없나 봐요? 마이토콘드리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어쩔 때 진짜 없다라고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야. 근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주로 어디에 많겠어 그러면? 힘을 써야 되는 세포. 무슨 세포? 그렇지. 근육세포에 많은 거야. 근데 우리가 막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하잖아. 그럼 근육세포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그럼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원을 발생시켜야 사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기본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내 몸의 모든 기능은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단백질이 수행을 합니다. 누가 수행을 해요? 단백질.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 내 소기관이 누구라는 애예요? 라이보솜이에요. 아, 얘도 아주 중요하죠. 누굽니까? 라이보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누구를 합성한다고? 단백질을 무엇한다?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단백질을 합성해. 자, 누구에 의해서? 핵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핵에서 정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네, 이 안에 있던 RNA가 DNA의 정보를 무엇합니까? 베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RNA에 가서 1번 아미노산화, 2번 아미노산화, 7번 아미노산화 자신의 정보대로 무엇합니까? 아미노산의 순서를 배열해서 라이보솜이 호치키스 찍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라이보솜에 관련된 그림으로 어떻게 나오냐? 라이보솜에 관련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을 무엇한 그림이야? 연결한 그림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아미노산이 일로 들어가 나올 때는 무엇합니까?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이 그림이 라이보솜에서 누가 합성되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얘가 내 몸에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유전정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단백질 합성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곳곳에 필요해 안 필요해? 곳곳에 필요해. 그런데 그 단백질을 제일 먼저 넣어줘야 될 곳이 어디야? 핵 아니야. 그래서 핵 안에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이동시키는 누구요?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포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포체. 선생님 어렸을 때는 택배라고 안 했어. 뭐라고 했어? 소포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을 운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운반하죠. 이 친구가 단백질을 무엇한다고? 운반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소포체 중에서도요. 자, 요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은 애들이 있어요. 라이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어. 라이보솜이 붙어 있으면 쟤를 거칠면 소포체. 얘가 무슨 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그럼 이쪽에서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마저 틀려? 맞죠? 바로 해간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포체를 통해서 단백질이 운반되다가 필요한 곳에 저장했다가 줘야 될 때가 있어. 따로 보관했다가 줘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골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골지체. 이 골지체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을 무엇해? 저장합니다. 단백질을 무엇합니까? 단백질을 골지체에서 저장해. 그러다가 필요한 곳에 무엇해줘? 분비해주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골지체가 저런 기능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세포 내 소기관은 누구 하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에너지도 발생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고요. 이동해야 되고요. 갖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됩니다. 여기 중 누구 하나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표현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가요? 세포가 갖고 있어야 될, 원래부터 갖고 있어야 될 기본 형질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원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원형질.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 만들어냈는데요. 그 부분은 잘려나가도 그 다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형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형질 무슨 활동이 일어난다고 얘들아?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활동?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세포 내 소기관. 후형질 무슨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때 밀어봤죠? 때 떨어져 나갔는데 그닥 아프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아프는데요. 때만 베꼈어야지. 가죽을 베끼니까 그렇지. 우리 때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아프지 않고요. 또 그만큼의 각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런 부분이 후형질에 해당합니다. 생명활동이 안 일어나. 자,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누굴 그린 거냐면 일단 식동물 공통으로 있는 세포 내 무슨 기관? 소기관을 그렸어요. 근데 이런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노폐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노폐물을 어떤 세포는 원활하게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어떤 세포는 잘 못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세포 내에 무엇하고 있어야 되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포 내에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기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직? 자, 에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에코. 자, 근데 에코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일단 이 친구가 누구를 저장한다고요? 노폐물을 무엇한다고? 저장해요. 자, 생각해봐. 노폐물의 대부분이 누구야? 물이야. 노폐물의 대부분이 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내 수분이 없을 땐 저 노폐물, 에코에 있는 노폐물을 좀 꺼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통해서, 에코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체내 수분량을 무엇하기도 한다? 조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에코가 없는 세포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동물은요. 원체 노폐물을 잘 배출해서 동물 세포의 경우 에코가 없는 세포도 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식물 세포는 주로 저 에코가 꼭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어.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 세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식물 세포로 들어가요. 자, 식물 세포는 여기에다가 광합성을 하는 누가 더 있어야 돼? 광합성을 하는 누가 더 있어야 돼? 엽록체가 더 있어야 되죠. 그치? 광합성을 하는 누가 더 있어야 돼? 엽록체가 더 있어야 되죠. 자, 엽록체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누구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무엇하게 됩니까? 유기물,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쟤는 어디에 뭘 먹으러 안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물세포는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관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엇합니까? 네, 테두리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딱딱한 테두리. 무슨 벽? 세포. 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무슨 벽? 세포벽. 자, 저 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스라는 물질이거든요. 누구의 일종입니까?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나와요. 잘 알아두세요. 셀룰로스는 누굽니까? 지방 아니에요? 단백질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저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 세포벽에 해당한다라는 건데요. 자, 세포벽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러면 자, 세포의 누구를 유지하고 형태를 무엇하고 유지하고 내부를 무엇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저러한 세포벽 때문에 노폐물 배출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서 식물의 경우는 에코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무엇합니까? 에코가 더 크게 발달되어 있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를 봤어요? 지금 세포의 여러 가지 무슨 기관? 소기관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을 모두가 암기해주지 않으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그치? 더 이상 더 다른 세포 내 소기관을 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후형질에 대해서 볼게요. 후형질,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아까 말했듯이 누굽니까? 노폐물을 저장하는 에코. 터져도 돼요. 터진 이후에 다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이 조금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포막은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항생제 언제 먹어요? 감염됐을 때. 세균에 감염됐을 때. 그치? 그런데 세균을 어떻게 죽이냐면 세균을 크게 죽이는 방법이 없고요. 항생제라는 약이 세포막을 녹여요. 근데 이것만 녹이면 유전물질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세균들은 다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러니까 얘 자체를 막 크게 뭐 사망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세포막이 없으면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녹이면 끝난다라는 거야. 대신
항생제를 먹으면 나쁜 세균도 죽지만 무슨 세균도 죽어요? 좋은 세균도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애들한테 항생제 처방해 줄 때 누구를 같이 주죠? 유산균은 같이 주죠. 좋은 균은 또 추가로 더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자, 세포내 소기관 중 식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무엇하는 거? 존재하는 세포내 소기관을 쓰시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식물에만 있는 거 누가 있어? 식물에만 있는 거 누가 있어? 그렇지, 엽록체. 그 다음에 무슨 벽이야? 세포벽. 그런데 생물은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했어? 다 같은 곳에서 출발한 거 맞아 들려? 조상이. 그래서 선생님도 우연치 않게 본 건데 나는 사실 그런 다큐멘터리 좀 찾아서 보는 걸 좋아해. 근데 봤더니 사람 중에서도 세포벽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 전 세계 당연히 10명이 안 돼. 그래서 피부 그 표면의 껍데기가 세포벽처럼 딱딱해 안 딱딱해? 딱딱해. 나뭇가지처럼. 나무 껍데기처럼.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사람에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를 선생님이 봤었거든. 진화론적으로는 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튼 식물에만 존재하는 게 누구와 누굽니까? 엽록체와 무슨 벽이야? 세포벽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얘네들의 막을 두고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얘네들의 막에 있어서 선생님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첫 번째 무슨 막이 있습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무슨 막? 이중막. 그 다음에 무슨 막이 있어요?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무슨 막? 단일 막인 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아닌 애가 있어요? 막이 아닌 세포내 소기관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애들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핵.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엽록체. 그렇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마이토 누구요? 콘드리아. 누구라고요? 마이토 누구요? 콘드리아. 맞죠? 이렇게 됩니다. 제네시스는요 이중막을 갖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핵 안에 DNA들이 들어있죠. 엽록체에도 DNA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에도 DNA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너무 중요해서 이중막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에 사실 DNA도 있는데요. 최근 교과서에서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막이 누구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막? 세포막. 그렇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저기 있는 소포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골지체. 그치? 그 다음에 누구요? 포. 이런 애들은 모두 다 무슨 막이에요? 단일막이에요. 자, 그럼 막이 아닌 애가 누가 있느냐? 진짜 잘 나옵니다. 막이 아닌 애. 누구예요? 라이보솜. 얘는요, 물질 덩어리지 누가 아니에요? 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서 누가 지금 끝났다? 세포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제 무엇합니까? 물질 대사 다음에 세포막이 나와.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